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영부재TV의 형 김창경 동생 전승배입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 촬영한 영상은 2025년도에도 정말 수많은 건물들을 보여드렸었거든요. 네. 저희가 이제 2026년도에 들어서서 새로운 건물들을 좀 보여드리기 전에 2025년도에 정말 좋은 건물이 어떤 건물이 매각이 됐는지 그 중에서도 좀 수익률을 가지고서 한번 뽑아봤거든요. 최근에 매수자분들이 가장 많이 찾는 게 위치도 좋고 수익도 잘 나오는 그런 건물이 어디 있냐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데 저희가 2025년을 쫙 훑어봤을 때 이게 괜찮았다 싶은 거를 한 600개 정도 있었잖아요. 그 중에 저는 2개를 추려봤고 또 2개를 추려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고민을 하시는 게 서울의 입지가 주는 안정성이냐 경기도권에서 이제 나오는 고수익 건물이냐 이걸 가지고 많이 고민을 하시거든요. 2개를 비교를 하시면서 나는 어떤 건물이 좀 나랑 맞겠다라는 걸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고! 첫 번째 건물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수 있어요. 6호선에 있는 보문역이라고 있습니다. 여기가 나름 환승 요새권이에요. 보문역이 지나가고 우이신사선이 지나고 있어서 이 사거리 코너에 있는 이 건물이 거래가 됐거든요. 위치도 나름대로 지도상에 봤을 때 괜찮고 또 금액대가 50억대였습니다. 그래서 한번 개요를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계약은 2024년 10월 2일날 치렀고 잔금일은 25년 2월달에 치렀습니다. 매매 금액은 50억이고요. 대지 면적은 61평, 연면적은 221평이었는데 규모는 지하는 없는 지상 4층 건물입니다. 이 건물은 1984년도에 준공이 되어서 좀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건폐율을 다 받았습니다. 바닥 면적이 57평이 나와서 거의 93%의 건폐율을 받은 건물인 거죠. 바닥이 넓다 보니까 임대료가 꽤 잘 나왔는데 여기서 보시면 1층에 티월드, 베스킨라빈스, 또 화장품 전문점 이렇게 들어가 있었고요. 총 보증금이 1억 7천만 원인데 임대료가 1,200만 원이 나와서 수익률은 3.1%가 나왔던 건물인 거죠. 다시 지도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또 그 호재라고 하면 바로 앞에 있는 이 구역이 올해 9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또 바로 앞에가 공원이 있다 보니까 이쪽으로 사람들이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그런 상권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거를 로드뷰를 한번 보실게요. 네,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보문역 사거리입니다. 그 중에 이제 이쪽이 아까 말씀드렸던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이 건너편에 있는 사거리 코너. 이 건물이 이제 거래가 된 거죠. 여기 주변에 뭐 어떤 호재가 없다고 하더라도 역출구 바로 앞에 50억짜리 건물이면은 전 정말 탐낼만 하다고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심지어 조금 한 가지 덧붙이자면은 여기 용도 지역이 준주거 지역이잖아요. 네, 확실히 좀 개발을 할 만한 좀 포인트도 있지 않나라는 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만약 여기를 높게 올린다라고 하면은 바로 근처에 있는 건물들이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네. 다 준주거 지역 건물이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충분히 높게 올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새로 짓게 되면 지금 건폐율이 90% 이상을 받았는데 그거는 놓치게 되는 거죠. 계산을 해보고 높게 짓는 게 낫겠다라고 평가가 되면은 이거를 다 멸시를 하고 높게 짓는 것도 자산 가치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 항아리 상권 같은 느낌이 나거든요. 이 보문역 같은 경우에는 활발한 역은 아니잖아요. 아무리 더블 역세권이지만 그래도 이 정도 꼬마 빌딩에 안정적으로 수익률 3%대 운영을 할 수 있는 매물들이 거의 없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딱 외관만 봐도 규모가 꽤 있어 보여서 외관만 살짝 리모델링을 해도 약간 각이 나올 것 같거든요. 원한다면 나중에 임차인을 바꿔서 메디컬로도 세팅도 가능하다는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 50억대는 정말 괜찮은 건물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위치 대비해서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이었다 보니까 피부 마사지샵, 복싱장, 임대료를 많이 못 내는 그런 업종들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네, 여기에 이제 엘리베이터를 넣는다면 충분히 뭐 한의원, 병원 이런 것도 들어올 수 있는 위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꼽은 위치도 좋고 수익도 나오고 평당가도 저렴했던 건물이었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첫 번째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2025년도에 가장 핫했던 상권 2개를 꼽자면 명동이랑 성수동을 꼽고 싶거든요. 그만큼 이제 명동에 굉장히 사람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그 중에 메인거리 인근에 있는 건물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위치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여기가 이제 밀리오레가 있죠. 밀리오레가 있고 이 위쪽으로 쭉 올라가면 이쪽 라인은 거래가 거의 한 평당 10억에 거래가 되고 있어요. 이 라인은 이면도로에 있는 이 코너 빌딩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이 라인이 유명한 게 헬로키티 매장이 있어요. 여기가 헬로키티 매장이 있어서 이렇게 사람들이 줄을 막 서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유명한데 이 건너편에 있는 대각선에 있는 이 건물이 거래가 되었어요. 네, 개요 한번 보고 설명드릴게요. 네, 본 건물은 작년 4월 달에 계약을 하고 잔금일은 8월 29일 날 치렀습니다. 매매 금액은 87억이고요. 대지 면적은 20평, 연면적은 61평의 건물이고 지하는 없는 지상 3층 건물입니다. 네, 이 건물은 건축물 대장상 준공 연도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정말 예전에 지어진 걸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건폐율을 거의 100%를 다 받아서 바닥 면적이 21평 정도가 나오고 있는 건물이죠. 네, 이 건물은
필라 매장이 들어가 있었는데 보증금이 3억이고 임대료가 2,300이 나와서 수익률은 명동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3.29%가 나왔어요. 원래 이제 서울권에서는 3.5% 이상이 나와야 그래도 좀 잘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는 위치가 굉장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3.2%가 나왔다는 건 이 라인에서는 좋은 수익률이었던 거죠. 네, 하지만 최근에 이 건물을 봤을 때 필라가 나가고 새로운 그 아웃도어 브랜드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로드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네. 여기가 이제 명동 메인 거리죠. 네네. 이 메인 거리에서 이렇게 들어오면 이쪽에 타미 힐피거가 있고 여기에 그 유명한 헬로키티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이든 평일이든 굉장히 좀 웨이팅을 많이 하는 그런 매장인데 이 헬로키티 바로 건너편 대각선에 있는 이 건물이 거래가 된 거죠. 원래 필라가 2,300 내고 있었는데 새로 바뀐 걸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 임대료를 더 주고 들어오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필라 매장은 명동이 안 좋을 때부터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가장 좋을 때 들어왔기 때문에 3천 미만이긴 하지만 그 언저리로 들어오지 않았을까라고 예측을 해봅니다. 네네. 이 건물이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마지노선 건물이었어요. 이제 명동의 상권이 회복이 되는 그 시점에서 시장에 나온 매물들이 몇 개 없었는데 이 건물이 그 중에 하나였었거든요. 대지평수가 20평밖에 안 돼도 명동의 100억 미만 건물을 거의 볼 수가 없어요. 저는 이 건물이 정말 잘 샀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앞으로도 계속 높은 임대료를 저는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유동인구가 생각보다 많아졌어요. 최근에 이제 주변 임차도 많이 변경이 되기도 하고 공실도 제가 봤을 때 거의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90억 미만 건물 중에는 정말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 매물 중에 하나였죠. 또 여기가 판단 금액이 4억 2천 정도에 거래가 된 거잖아요. 바로 메인길에 있는 건물이 지금 나와 있는 호가는 거의 13억 15억에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4억 정도면 그래도 수익 대비해서 괜찮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가지고 있으면 거의 평생 가지고 있어도 걱정이 없을 만한 그런 상권이어서 제가 봤을 때는 올해의 괜찮은 컨셉으로 이 건물이 나름 장기적으로 투자하기 괜찮지 않았나 라고 보고 있는 건물이어서 가지고 왔던 거죠. 네. 저 이제 다음은 경기도권의 고수익형 건물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도권 건물입니다. 여기 이제 가장 가까운 역이 이제 신분당선이죠. 수지구청역이 이렇게 있고 수지구청역에서 이 대로를 건넌 다음에 이 이면으로 오면은 먹자상권이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 먹자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이 코너 건물이 거래가 됐습니다. 개요를 설명을 드리기 전에 건물 한번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외관을 보여드리면은 이 김밥 나라가 들어가 있는 이 건물입니다. 이제 이 건물이 임차인들도 보시면은 되게 약간 생활 밀접형 임차인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제 주변 한번 또 둘러보면은 여기 또 일반 상업지다 보니까 유흥에 관련된 업종들도 꽤 많이 들어와 있기도 하고 다 대부분 다 먹자상권이에요. 이 대로변은 이제 나가야지 약간 그 메디컬로 좀 세팅이 되어 있는 거고 여기 이면에는 좀 약간 먹자상권처럼 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 건물이 얼마에 거래가 됐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건물은 이제 작년 9월 달에 계약이 진행이 됐고 소유권 이전일은 2025년 10월 달에 소유권 이전이 됐습니다. 매매 금액은 86억에 거래가 진행이 됐고 대지 면적은 111평에 연면적은 604평으로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6층 건물이고 중국연도는 1995년도에 지어진 건물로 승강기 한 대가 있으며 용도 지역은 일반 상업 지역입니다. 방금 이 건물을 보여드린 것처럼 공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공실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보증금이 6억 1,500만 원에 월 임대료가 무려 2,900만 원이 나와요. 관리비도 이제 487만 원이 있어서 임대료와 관리비 일부 수익을 합친 금액으로 수익률을 계산을 하면은 4.75%가 나옵니다. 사실 이제 수지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좀 찾으시거든요. 2020년도랑 지금이랑 좀 비교했을 때는 상권이 예전 같지는 않아요. 좀 많이 좀 죽기는 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도 공실이 없이 임차 세팅은 잘 될 만한 위치거든요. 처음에 이 건물이 시장에 나온 게 2023년도에 시장에 나와서 그때 첫 스타트 금액이 100억이었었는데 매도자분 상황 때문에 약 한 14억 정도가 이제 내고가 된 상태로 거래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금액 정도면은 수익형으로는 정말 손색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 또 일반 상업 지역이다 보니까 용적률이 지금 800%까지 지을 수가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고 높이가 이제 40m가 있다 보니까 건물들이 대부분 한 600평 정도 지을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최고치까지 올라와 있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사실 이제 수지구청역이 신분당선이 뚫리면서 더 안 좋아진 역 중에 하나가 된 거거든요. 그쵸. 빨대 효과로 오히려 강남으로 상권이 더 넘어갔던 그런 효과가 있었던 곳이긴 한데 얘는 공실이 전혀 없고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안정적인 그런 건물이었던 거죠. 이 건물을 매입을 하셨던 분도 이제 매매 금액이 86억인데 보증금도 한 6억 정도가 있으니까 약 한 30억 정도로 이제 매입을 하신 거죠. 30억을 들여서 경기도권에 이 정도 규모의 건물을 산다고 하는 거는 정말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었기 때문에 네. 경기도권의 고수익형 건물로 한번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55억 대출을 받더라도 한 달에 이제 한 1,500 정도 나가는 거거든요. 여기 수익이 한 3,100 나왔으니까 그래도 한 1,600이 남는 효과가 있어서 이걸로 뭐 생활을 영위하기에는 충분히 괜찮기 때문에 이런 건물도 나오자마자 좀 인기가 많았던 금액이 떨어지자마자 인기가 많아졌었던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네.
마지막 사례는 초고수익률을 가져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 상권은 모르겠지만 영종도는 알죠. 제가 위치를 한번 보여드리면은 여기 이제 인천공항이 이렇게 있죠. 이쪽으로 쭉 나오면은 이제 여기가 이제 공항 신도시거든요. 운서역 쪽에 있는 곳이 공항 신도시고 이 공항 신도시에서 이렇게 쭉 오다 보면은 영종도 오른쪽 끝에 신도시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아파트 단지가 이제 둘러싸여 있는 곳에 보면 이 가운데 이렇게 또 상권이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베르반에 있는 이 아파트 입구 앞에 있는 요 건물이 거래가 됐습니다. 네.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은 스카이뷰 주얼리 아파트가 있는 이제 정문 입구 바로 앞에 있는 요 건물이죠. 이게 이제 두 건물 같이 생겼는데 이게 한 건물이에요. 네네. 이 네모가 이제 한 건물이고 가운데가 이제 코어가 있는 거죠. 보시면 임차인들도 다 세팅이 되어 있고 여기도 뭐 아까 용인 건물이랑 좀 비슷하게 상권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생활 밀접형 임차인들이 깔끔한 임차인들이 좀 잘 들어서 있는 건물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건물이 얼마에 거래가 됐는지 개요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건물은 이제 작년 8월 달에 거래가 진행이 됐고 소유권 이전일은 9월 25일 날에 진행이 됐습니다. 매매 금액은 104억 5천만 원에 거래가 진행이 됐고 대지 면적은 240평에 연면적은 1,504평으로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8층 건물입니다. 중국년도는 2019년도에 지어진 건물로 승강기 2대가 있고 용도 지역은 중심 상업 지역입니다. 네, 이 건물 제가 좀 방금 보여드렸었던 것처럼 정말 이제 신도시에 있을 만한 건물들이고 임차인들도 보면은 뭐 약국이나 이제 카페, 학원이나 이제 병원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 건물이고 보증금은 7억 4,300만 원에 월 임대료는 이제 5,200만 원, 관리비까지 포함하면은 한 달에 한 6천만 원 정도가 나오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익률을 계산을 해보면은 6.47%의 수익률이 나오는 건물이었습니다. 근데 이 건물이 처음부터 이 금액은 아니었었고 이제 매도자분이 2021년도에 81억 2천만 원에 이 건물을 매입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한 2022년도에 시장이 한 150억에 내놨어요. 거래가 계속 안 되다가 결국 이 매도자분 좀 상황이 좀 급해가지고 거의 한 50억 가까이 내고가 돼서 최근에 이제 2025년도에 거래가 된 케이스였던 거죠. 104억 기준으로 수익률이 6.4%가 나오다 보니까 대출을 얼마를 받든 간에 무조건 남을 수밖에 없던 그런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계산을 해보자면 이걸 매입하실 때 이분은 대출을 50억을 받았어요. 이자를 그럼 4%를 받아도 한 달에 2천을 내는 거거든요. 네네. 2천을 많이 내도 3천이 남는 그런 숫자를 했습니다. 수익률은 정말 높은 거는 다들 알지만 영종 하늘도시라는 이 상권을 모르는 분들도 있기도 했었고 이 건물에 투자를 하려면 제가 봤을 때 인천에 거주하시는 분이 좀 투자를 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결국에는 또 시간이 지나서 이 정도 수익이 나오는 건물도 또 찾는 분들도 나오잖아요. 또 찾아보면 또 없어요. 6% 이상에 나오는 수익이 나오는 건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미팅을 하면서 수익 6% 나오는 메디컬 빌딩 같은 거 경기도권도 좋으니까 찾아주세요 라고 하면 또 찾을 수가 없어요. 약간 깔끔한 건물인데도 임대가 잘 나오는 그런 건물이 거의 없었다 보니까 이것도 금액이 떨어져서 바로 매각이 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건물이 좀 매각이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호재라고 할까요? 호재가 또 여기 GTX 노선이 들어선다는 좀 내용이 있어가지고 D 노선이랑 이제 E 노선이 또 이쪽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GTX D 노선이 영종 하늘도시랑 이제 팔당이랑 연결이 되는 게 이제 D 노선이고 인천공항이랑 이제 경기도 구리시랑 이제 연결되는 게 이제 GTX E 노선이기 때문에 물론 이 개발이 되려고 하면 한 10년 정도 걸릴 만한 사업이긴 하지만 큰 호재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 장기적으로 좀 보유를 할 만한 고수익형 빌딩이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기서 최근에 생긴 호재가 하나 더 있어요. 팔당이 오토바이의 성지로 유명하잖아요. 그쵸. 하지만 영종도는 오토바이가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가더라도 이제 배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 건데 이번 1월 5일날 청라에서 영종도로 연결되는 제3 연륙교가 개통이 됐습니다. 여기를 통해서 지금 오토바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기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어서 이런 것도 호재 중에 하나라고 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건물을 이번에 매입을 하신 분은 임차인만 잘 운영을 해서 수익만 조금씩 올린다고 하더라도 향후에 노선이 생기기 전에도 한번 더 매각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네 번째 사례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이렇게 네 가지 사례를 봤는데 서울권 수익형과 경기 수익권을 비교를 해봤어요. 서울권은 비교적 수익률이 얼마 안 나오긴 하죠. 하지만 입지가 좋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더 편하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경기권은 입지가 어쨌든 위치가 어디든 간에 수익이 너무 잘 나오니까 그 부분으로 좀 안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객분들이 지금 투자하시는 성향에 따라서 이제 시세 차익을 원하냐 아니면 이제 수익률을 원하냐의 그 싸움이기는 한데 퍼센테지로 나누면은 서울이 한 6을 좀 원하시는 것 같고 경기도권이 수익형은 한 4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 어느 게 더 낫다라고 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워낙 좀 다양하게 본인들의 상황에 맞춰서 투자를 하시는 거니까 보여드린 사례를 통해서 2026년도에도 이런 건물들을 한번 좀 찾아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이 건물들 좀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건 모두 결국 누군가는 돈을 주고 매입을 한 거잖아요. 투자라는 결정을 한 거기 때문에 뭐가 맞다 틀리다라고 할 수 없지만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투자 기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를 보시면서 나는 어느 쪽에 가깝지를 좀 알고 계신다면 올해는 좀 더 좋은 투자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이런 영상을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저희는 또 다음에 더 좋은 건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